아, 이게 질문 먼저 받고 넘어갈게요. 스캐너 강제 구동으로 재생 후에 퇴적량이 5에서 9, 6g 남아있다면 탈거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아, 이게 저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잔여 남아있는 거 5에서 6g 정도는 그냥 넘어가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에 쌓여있는 애쉬에 남아있는 양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디프프 노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생기는 약간의 그런 기준치보다 높은 차압으로 인해서 5에서 6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근데 탈거 클리닝을 해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애쉬 때문에 그랬다고 치면은. 근데 무조건 탈거 클리닝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단적인 그거예요. 우리가 매뉴얼에서 강조하는 DPF 관리 방법은요,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20만 킬로마다 교환하세요로 써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막힘이 있었을 때는 DPF 교환. 그래서 BMW 같은 경우는 보통 15만인가 20만 킬로가 되면은 교환 리셋이라는 걸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탈거 클리닝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면 다 끝난다라는 개념을 갖고 클리닝을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물론 좋은 수리 케이스가 많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그렇게 다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변수라는 거는 감안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캐너상 강제 구동을 했을 때 5에서 6g 남는 거는 배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0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사실 그래요. 음, 대한민국의 이제 유튜브 정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저도 하나의 그런 이제 문화를 만든 사람일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DPF 클리닝에는 원래 약품식이 시작이었어요. 물론 이게 맞다 틀리다 했을 때 지금에서에 대해서는 이제 틀리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모든 기본 베이스를 매뉴얼하고 이제 그런 지침서, 정비 지침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각 메이커마다 DPF 클리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메뉴의 클리닝은 방법은 약품식이에요. 근데 약품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DPF 안에 내부에 있는 그 PM 검은색 덩어리들을 융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화학 작용으로 해서 PM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우리가 DPF 클리닝을 방향을 잡았을 때는 어찌 보면은 이론적으로 더 깊게 가다 보면 틀린 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전에 DPF 처음 나왔을 때 2010년도 초반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 추억으로 그냥 남겨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약품식 클리닝이 있었다. 근데 뭐 간단하니까 차압 센서 라인에 보통 넣어주고 불리고 해가지고 보통 한 3만 킬로마다 이렇게 해준다. 하지만 지금은 안 하게 됐죠. 네. 근데 지금의 방향은 이제 더 나아가서 업그레이드 됐죠. 습식과 건식이라는 게 있죠. 건식도 제가 뭐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드릴게요. 타일것이 클리닝을 하는데 클리닝이 원리적으로 왜 하고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탈거식은 애쉬 제거하는데 효과가 멈춰요. 그러니까 고장 코드 발생이거나 막힘이 있을 때 보통 정비, 그러니까 관리보다는 정비할 때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물론 8만 정도 때 이제 고장 코드가 없어도 하면 좋아요. 배기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작업 시간이 좀 길어요. 물론 이제 좀 빨리 진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스타일은 tip식으로 정성스럽게 원리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시간 좀 넉넉하게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약품식은 이제 배제하고요. DPF의 이제 습식에 대한 원리를 먼저 설명할게요. 보면은 DPF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저는 그냥 쉽게 설명한다 보면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에어컨 필터나 아니면 이제 에어 클리너로 보시면 되거든요. 단순하게 DPF는 배기가스에 디젤에서 나오는 검댕이 PM 있죠. 우리 그 악셀 이제 지금은 거의 없지만 이제 노후된
디젤 차들 보면 이렇게 악셀 페달 과하게 언덕에 출발할 때 검으면 후 나오는 차들 많이 보죠. 그런 검은 매연을 이제 필터를 이렇게 엉덩이에 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PF 안에 담체가 이렇게 생겨 있는 구조는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이렇게 엔진이 배기가스가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렇게 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서 나갑니다. 이렇게 신선한 공기만 나가요. 근데 이 정화율은 보통 89%에서 95%까지 봐야 되나요? 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가 아니에요. 아 이게 좀 그래서 여기에 이 검은 색깔은 P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회색깔은 애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불을 이제 숯을 이제 막 열심히 맛있게 먹고 나면은 항상 재가 남잖아요. 그 재를 애쉬라고 보시면 됩니다. DPF 내에는 PM이 쌓이고 PM이 쌓인 만큼의 일정량이 되면 제네레이션을 통해서 태우고 남은 재는 애쉬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애쉬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PM이 들어갈 자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불고기를 열심히 숯불 이제 놓고 고기를 먹는데 그걸 치우지 않고 계속 그 위에다가 계속 숯을 놓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숯덩이가 계속 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불 제대로 붙지도 않고 막 먼지 날리고 막 재 날리고 고기도 이거 더럽고 위생상 엉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맨날 청소하잖아요. 네, 그런 청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필터라고 했죠. 집에 계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그 에어컨 필터나 우리 공기청정기 필터 에어로 불어서 쓰긴 하죠. 그죠? 근데 에어로 불면 어때요? 그게 완벽하게 다 제거되나요? 아니란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DPF 강제 구동의 이런 부분들은 기본 엔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탈거해서 클링하는 거는 진짜 효과는 좋고 좋은 솔루션인데 무조건 된다. 이거는 하면은 그냥 안 갈아도 돼요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 구조예요, 원리가.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 장비에다가 거꾸로 놓는 거예요. 근데 자, 수술 청소할 때 먼지 나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물로 청소하면 잘 닦이잖아요. 똑같아요. 이 애쉬들요, 딱딱하게 그런 돌덩이 같이 이게 뻑뻑하게 있는 거를 이제 전용 약품 약간 이제 계면활성제가 약간의 소량 포함된 거에다가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한 1시간 정도 불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야들야들 이렇게 푹신푹신해져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이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우리 제사나 차례상에 보면은 향초를 꽂잖아요. 그 향이 타고 남은 이제 그 재처럼 이렇게 만지면 으스러져요. 근데 약간 살색이에요. 그런 식으로 된 애쉬 상태를 만들고 거꾸로 에어와 이제 약간의 물이 포함되어 있는 장비를 이렇게 불어내는 거예요. 거꾸로 이 방향으로. 자, 이렇게. 그러면 안에 있는 재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네. DPF의 탈거에서 하는 방식의 습식은 되게 원리 원칙대로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근데 여기서 얘를 내부적인 담체가 손상되기 전에 해야지 효과가 좋겠죠. 근데 봐봐요. 후단부가 이런 식으로 깨져 있는 것들은 그냥 애시당초 클리닝을 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교환.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또 있어요. 후단부가 검댕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필터가 있는데 뒤가 시커먼 거야.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필터를 뺐는데 그 안에 깨끗한 공기 나오는 쪽에 먼지가 가득해. 필터가 아예 찢어진 거잖아요. 담체가 찢어진 거예요. 이럴 것도 안 되고. 얘는 어떠한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연료가 과다 분사됐거나 아니면 그 PM이 과도하게 계속 누적되거나 어떠한 이제 특정 온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녹은 거예요. 이것도 불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클리닝이나 할 어떠한 거를 하시기보다는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저희가 하고 있는 솔루션은 뭐냐면 반론을 할게요. 자, 비교는 우리가 그
공기청정기 필터를 했지만 이 공기청정기 필터는 사실 저렴해요. 뭐 비싸봤자 5만 원 이내잖아요. DPF는 150이 가장 싼 거고 많게는 3, 400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클리닝이나 어떻게든 이제 리사이클링 하려는 이제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건데, 인젝터도 그렇지만 모든 재생 산업은 부품의 자체가 단가가 높아야지 발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담체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담체만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재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재생품도 이제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좋고 건강한 재생품을 써야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깐 딱 잘라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DPF에 대해서 또 이제 그 탈거 습식 크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